안녕하십니까. 큐잉글리시 JSM입니다. 오늘 24년 6월 4일이었죠. 치러졌던 고3 모의평가 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 나름대로의 총평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어휘 수준은 중간 정도, 그 다음에 각 문장 해석도 중간 정도. 중요한 것은 내용과 선택지가 매우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킬러 문항의 배제는 없었어요. 킬러 문항이 열심히 들어갔어요. 여러분도 풀면서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그죠? 킬러 문항이 언제 없어지나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을 읽고 난 다음에 선택지 연결할 때 아마 그때 조금 고전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배제하는 방법, 선택지에서 가장 먼 것부터 빼고 그렇게 되면 보통 둘 중에 하나 남는데, 그 둘 중에서 연계성을 더 살피는 것이 필요했죠. 세 번째로는 각 문장 간의 연결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읽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이번 모의고사입니다. 문장 간의 연결이 안 되면 이건 이번 모의고사만 비단 그런 건 아니지만은 완전히 내용 파악이 안 되죠. 올해 수능을 위해서는 이번 모의고사가 매우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해설만 하겠지만은 각 지문에 있는 제가 해설하지 않는 지문에서도 여러분이 올해 꼭 알아야 되는, 또 수능을 준비하면서 알아야 되는 그런 좋은 표현들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문장을 볼 텐데요. 번호 순서대로 앞서부터 보는데요. 전체 지문을 다 보진 않겠고요. 지금 오답률이 15위까지 나온 것, 그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위라고 해도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지문들은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자, 일단은 21번은 함인추론 문제였죠. 오답률이 지금 7위로 돼 있고요. 정답률이 한 34%로 나오네요.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번에 정답률이 10%대, 20%대 문제들이 무려 6, 7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언제 쉬워진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읽어보면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너비에 대한 필요와 깊이에 대한 필요. 여기서 너비라는 거는 모두가 약간 필요하다고 burnout이라고 느끼는 거, 또 깊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은 burnout이라고 느끼고 그래서 더 이상 일을 못하는 상태인데,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burnout을 not 뭐가 아니라 state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 spectrum 쫙 펼쳐져 있는 걸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대부분의 어떤 공적인 토론, burnout에 대한 토론에서 우리는 이 얘기를 하죠. 노동자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burnout 된 사람. 근데 마치 그것이 black white 흑백 논리처럼 그 burnout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흑백의 관점이라는 것은 account for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그 burnout의 경험을 그러나 그 흑백 논리로만 이분법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명확한 선이, 즉 구분선이 있다면 번아웃인지 아닌지를, 마치 전구가 켜지고 꺼지는 것처럼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럼 우리는 전혀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아요. 어떤 방법이냐면 사람들을 범주로 묶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번아웃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일을 매니지투 그럭저럭 유능하게 해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번아웃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이거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 번아웃을 스펙트럼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을 해주는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냐 주장을 해요. 번아웃이라고 분명 주장을 하지만 전혀 악화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단지 뭘 다루고 있는 거냐면 부분적이거나 less severe, less가 그렇게 하이픈이라고 형사 쓰면 전혀 뭐뭐가 아니다, 전혀 심각한 형태가 아닌 이런 사람들일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 번아웃을 경험은 하고 있지만 분명히 번아웃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번아웃 아닌데 경험한다.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 마지막 burnout은 마지막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보는 건 아니죠. 하지만 마지막 말이 아니다라는 말을 약간 어감은 생각하면서 답을 접근해야 되겠죠. 자, 볼까요? 숫자 제가 표시해 놓은 거는 사이트에 나와 있는 오답들 선택률인데요.
1번 보시면 burnout에 대한 공적인 토론이라는 게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토론의 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었죠? 그 다음 2번 여전히 room, 여지가 남아있다. 더 exhaustion, 지치는 거에 대한 더 큰 정도의 여지가 남아있다. 그 다음에 3번 all or nothing criteria, 전부가 되든지 아무것도 아니든지, 즉 아까 말한 black and white 얘기죠. 그 기준이 적용 가능하다. burnout에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친다는 거는 극복됩니다. 벌써 아니죠. 그 다음 지치는 거의 정도는 만들어진다. 개인의 어떤 인지에 의해서. 네, 그래서 개인의 인지가 역할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답이 바로 2번이었죠. 표시를 안 했는데, 네, 2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burnout이라는 말로만 표현할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의 부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burnout이라는 말 이외에 좀 더 exhaust를 나타낼 수 있는 더 큰 디그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2번의 요지는 정답은 15위, 58% 정도 나오는데요. 이건 중요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처음에 중요한 얘기 나오는데 그 다음 보면은 팩트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speak 말을 하고 들을 수 있게 된다는 네. 이러한 사실이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것은 이글레텔의 밑에 있는 것처럼 뭔가 평등, 뭘 off니까 이제 대략적인 평등, 지금 것 같은 뭐 민주주의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equal, 평등한 접근, 말하는 거나 듣는 거에 대한 이것은 촉진시켰습니다. 어떠한 개념을 촉진시켰냐면은 property, 이것은 재산이죠. 재산이 공유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도 share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만약 당신이 뭔가를 가지고 온다면 모두에게 충분히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공유의 개념이 또 얘기가 되고 있는데 볼까요? 4번과 5번으로 좁혀졌을 것 같아요. 평등이 물론 이제 뭐 3번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읽어보면 전혀 아니죠. 4번 인간 의사소통의 평등성은 공유와 공조 가치 기반을 형성했다. 5번 인간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원을 공유하는 평등한 사회. 네, 딱 이렇게 둘 중에 선택하라고 노리고 낸 것 같죠. 두 그 진술에서 차이는 바로 이 평등이란 말이 있냐와 없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5번이 왜 답이 안 되냐면은 소통을 통해 자원을 공유한다는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것만 봤을 때는 소통이 되면은 그냥 다른 조건 없이 자원을 공유하게 되느냐 그래서 평등한 사회를 건설했느냐 평등의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네, 이것만 읽으면은 소통이 가능하면은 뭐 이런 평등하고 상관없이 다 자원이 되느냐 본문에서 공유가 된다고 그것만 보고 뺄 수 없죠. 평등이 들어가는 게 더 좋죠. 정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24번 제목도 정답률이 14일 55%인데 보통은 23번에 주제가 뭐였죠? 3점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24번 제목이 3점이었어요. 근데 정답률은 둘이 거의 비슷해요. 23번이나 24번이나 비슷한데요. 여러분 3점 찍히면은 왠지 더 신중해지고 왠지 답인 것 같은 것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다가 소수 학생들은 오답 고르는 경우도 있죠. 자, 일단 이것도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프리스토릭 선사시대의 동굴 예술가들은 아주 능숙하게 사용했어요. 뭔가 모델이 될 만한 섀도우, 그림자를 사용해서 부피감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런 그림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서양 예술에서. 언제까지? 기원전 400년 아테네. 여기서 나던틸이 나오죠. 나던틸은 뭐뭐가 되어서야 라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어서야 나타났다. 그 앞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섀도우 스터디라고 부르는 것. 자, 그것은 그 기원이 고대 아테네. 여기서부터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 토론. 뭐에 대해서? 이 섀도우 표현에 대해, 표현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토론 중이다. 자, 이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었거든요. 1번 보시면은 섀도우에 대한 여정, 섀도우의 여정 예술에서. 언제로부터? 선사의 동굴로부터 여기서 onward. 이게 해석이 돼야 1번을 고를 수 있죠. 계속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냥 온만 써도 계속해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묘사들, 인간 그림자, 예술 관점에서
전혀 아니죠. 휴먼 섀도우를 설명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답 중에 2번이 많았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내용을 조금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5번을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From cave artist to romance. 고대 동굴 예술가들로부터 로마인들까지. 사실 이제 에센스니까 로마가 아니기도 하지만 섀도우에 대한 독특한 견해도 사실 아니죠. 정답은 1번이 가장 좋아요. 잠깐 독특한 표현이었죠. 자, 그 다음에 29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문법. 문법이 최근에 오답률 순위에서 이렇게 막 항상 높이 들어가진 않는데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데 이번에 살짝 좀 정답률이 낮았어요. 이 정도면 문법치고 낮은 거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1번은 더욱더 어려운 리트리벌 기억해내기는 리드 투 뭐로 이어지냐면은 메타 러닝으로 이어진다. 그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참고로 여기서 사실은 이 provided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provided 다음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습니다. 네, 이때 provided는 if의 뜻이에요. 지금은 필요 없지만 기억해둬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2번 in which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전치사 플러스 which는 특히 이제 where 개념을 쓸 때는 뒤에 완전한 구조가 나오죠. 학생들이 준다 힌트를. 그럼 완전한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recall 테스트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테스트를 할 때 학생들이 힌트 암시를 단서를 줄까요? 받을까? 네, 여기서 한번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죠. 나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번 관계부사가 나오면 일단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보시면 주어와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도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연결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구조가 나와야 되잖아요. 정답이 인지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제너레이트는 안 된다. 네, 수동태로 완전한 구조가 갖춰져 있습니다.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그들이 필요로 한다 그것들을 했는데 앞에 데이는 여기 있는 someone을 가리키고 뒤에 대면 앞에 있는 answer를 가리키죠. 즉 제기대명사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최근에 매년 나오고 있는 대명사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오답이 좀 많은데요. difficulty는 far from 뭐뭐하는 멀리 내지는 never 장벽이 되는 거는 전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벽 barrier to 다음에 making 이게 to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 to 다음에 동명사가 나온 표현인데요. 사실 to 다음에 ing 나오는 약간 암기형 문법이 있죠. 아주 오래전 20년 전에 나왔던 When it comes to ing라든가 또 4년 전인가에 나왔던 Come close to ing 같은 그 밖에도 많은데요.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장벽 할 때 to가 나왔죠. 뭐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네, 이때 to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나오는 것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좀 헷갈릴 수 있었는데요.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학생들이 테스트이기 때문에 힌트를 받는 상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re given 수동태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30번 낱말 문제가 어휘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게 정답률이라기보다 오답률 순위가 널뛰기를 해요. 지난번에 좀 어려웠는데 자 볼까요? 중요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ernalization 내면화라고 하는데 내 걸로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어디에 의존하냐면은 오토노미 자율에 대한 지원에 의존한대. 거꾸로 읽으면은 자유를 팍팍 밀어주면 내면화가 가능해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가 나오죠. 반대로 컨트롤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건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더 비교급 우리가 보통 EBS 교재라든가 다른 연습용 교재에서는 더 비교급 참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사실 잘 안 나와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에 나왔죠. 사실 더비급은 좀 약간 중요한 부분에 많이 쓰여요. 더욱더 눈에 띌수록 외적인 통제가 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더 많이 그 사람은 뭘 가능성이 있냐면은 단지 외적으로 규제받고 조절되고 그 다음에 인트로젝트는 밑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행동에 그런 게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 사람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가치관 같은 게. 그 대신에 dependent, 계속 의존할 겁니다. external control에. 이게 오토노미가 생기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예를 들었는데요. 자, 내려가 보면은 salience of external controls, 외적 통제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것은 자기 책임, 여기서 self responsibility가 결국은 첫 번째 줄에 오토노미, 자율과 같은 것이겠죠. 그것을 유도한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면은 external control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죠. 먼저 보면은 alternatively, 이것도 정리해 주시면 꼭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alternativelly가 이렇게 연결어로 나오면 보통 세 가지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conversely, 반대로. 두 번째는 instead, 그 대신에. 세 번째는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네, conversely, instead, otherwise. 여기서는 conversely, 그와는 반대로 이유를 충분히 제공해주는 부모님은, 그 다음에 이해해준다 이거죠. 이해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이제 부모님들은 외적인 동기를 최소한으로 쓴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그런 부모들이 자기의 아이들에게 뭐 의지 같은 걸 키워준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의지를 키우는 게 결국은 자율성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됐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빈칸들입니다. 31번이 지금 오답률 2위고요. 정답률은 15% 정도로 나오네요. 물론 여기 제가 적은 정답률은 지금 당일날 올라온 거기 때문에 나중에 바뀌어요. 그냥 그 추세만 보자는 겁니다. 어쨌든 31번, 보통 이제 한 단어가 빈칸으로 출제가 되잖아요. 한 단어면은 거의 이제 그 소재를 물어보는데, 네, 딱 보면 이제 헷갈릴 만한 출제가 있었죠. 읽어보면은 확인하려고 그럴 때 뭐 의미되는 건데, 디지털 보존, 그 디지털 보존이라는 게 의미를 뭔지를 확인하려고 그럴 때 첫 번째 질문, 어드레스, 처리해야 될 질문이 뭐냐면 무엇을 당신은 실제로 보존하려고 하는가 라는 거예요. 그 무엇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것은 명백합니다. 아날로그 환경, 디지털 말고요. 그 아날로그 환경은 정보의 컨텐트 내용물이 밑에 있는 것처럼 도저히 풀 수 없을 정도로 딱 그냥 고정돼 있대. 물리적인 매체. 얘는 아날로그는 그렇겠죠. 디지털 환경에서는 미디엄이 밑에 미디어랑 같은 거죠. 매체라는 거는 뭐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비트. 여기서 비트는 우리가 뭐 약간이라고 할 때 그 비트가 아니고요. 정보의 단위인 비트, 몇 비트라고 하는 그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문제를 푸는 순간에 이게 딱 안 떠오를 수 있는데요. 그 스트림은 똑같이 보여요. 컴퓨터에게는 똑같이 보입니다. 뭐하고는 상관없이 미디어. 그 컴퓨터가 읽어드리는 미디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똑같아 보인다라고 했고요. 물리적인 캐리어 뭐 필요한데, 하지만 에즈랑 에즈 모아는 그 소스가 되는 미디어가 그걸 읽을 수 있다면 비트가 완벽하게 카피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것도 저렴하고 쉽게 다른 장치로 우리가 데이터 옮기는 것처럼. 그러면서 보존을 하게 되는데 오리지널 캐리어에 점점 줄어드는 중요성. 즉 오리지널 캐리어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즉 뭐 컴퓨터에 보관하고 이런 건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물리적인 미디어, 디지털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미디어가 굉장히 복잡해요. relative to 이런 것도 꼭 정리해 주시면 좋죠. 대부분의 아날로그 미디어와 비교해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기대되는 게 뭐냐면 디지털 정보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마이그레이트, 옮길 필요. 하나의 피지컬 캐리어로부터 다른 걸로. 뭐의 일부로서냐면은 진행되는 보존 과정 일부로서 옮겨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데이터가 완벽하게 카피된다, 옮긴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건 강조 구문이죠. 미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네이버피 정보, 미디어의 정보, 그것이 바로 보존될 필요가 있다.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마지막 문장에 나왔죠. 맞춘 친구들은 마지막 문장을 아마 잘 눈여겨보셨을 거예요. 보존되는 것은 미디어는 아니고 미디어 속의 정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 미디어는 뭐의 일부가 아니냐? 네, 정보의 일부가 아니죠. 그러므로
정보에 해당하는 말을 찾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답은 메시지입니다. 플랫폼 형태라든가 스토리지. 오답이 어마어마한데요. 스토리지를 고민할 수 있는 게 계속해서 뭐 실어 나른다, 캐리 나오고 마이그레이트 나오고 그리고 어디였나요? 네, 뭐 주로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보 미디어는 스토리지가 아니다, 저장소가 아니다. 저장소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네, 저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헷갈릴 만한 문제였죠. 그러니까 비트라는 말을 사실 이건 몰라도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결정적이긴 했는데 그 정보의 단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문장 잘 보시면 미디어하고는 상관없이라고 했어요. 미디어, 그러니까 미디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 비트가 결국 중요한 역할이라는 얘기 때문에 비트나 인포메이션을 여기서 같은 것, 데이터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2번. 네, 정답률 45% 정도 나오는데요. 창의성은 흔하게 정의가 되는 게 뭐냐면 생산이다. 아이디어의 생산입니다. 그 아이디어는 노블한 것과 유스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인데 오리지널해. 그 오리지널하지만 유스풀하지 않은 아이디어는 그다지 이제 관련성이 없고요. 아이디어인데 유용한데 하지만 오리지널하지 않은 것은 그다지 주목할 만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while 비록 이런 정의는 널리 쓰이긴 하는데요. 중요한 측면이 무시되었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은 좀처럼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 이제 나왔죠. 오히려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뭐 하나든 여러 개든 굿 아이디어, 정말로 효과가 있는 거, 그런 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자, 이것은 뭘 필요로 하냐면 사람들이 그 어떤 프로덕트, 여기서 결과물을 평가하는 거, 자신의 상상된 결과물을 평가할 필요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이제 골라야 돼요. 가장 그럴싸한 거 골라야 된다. 프라미싱 하면 유망한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버리고. 이제 마지막 보시면 따라서 창의적이 된다는 거는 뭐뭐 하고요. 근데 마지막 문장 잘 보시면 실제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드는 능력은 본질적으로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만약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중에 뭐 어떤 조용한 죽음을 맞으면, 조용한 죽음 맞는다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서 버려지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쓸모없는 아이디어로 죽어버리게 됐을 때는 만드는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 없다고 그랬습니다. 즉 만드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됐나요? 프라미싱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보시면은 1번 창의적이 된다는 것은 아이디어 생산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럼 2번 좀처럼 실용적인 아이디어에서 파생되지 않는다. 아니고요. 3번 간주된다. 혁신으로 가는 숏컷, 지름길로. 아니죠. 1번입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본문에서 이런 말들을 제가 생각 벤치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설명한 요서부터 여기까지 1번으로 압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33번이요. 잠시만요. 여기 페이지부터 이제 아주 그냥 울음바다죠. 33번은 정답률은 뭐 46%고요. 환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의미 있는 내적 과정을 도와줄 때, 내적 과정 뭐 어려운 말 했는데 이게 바로 뒤에 나오는 주관적 경험, 이것과 환경은 커플 시스템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했네요. 자, 이런 커플 시스템은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인지 시스템으로. 그 다음에요, 이러한 방식으로 주관적 경험이 확장돼서 외적 환경으로, 그 다음에 그 반대도 마찬가지. 결국은 외적 환경이 주관적 경험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비슷한 말이 보이시나요? 그 다음 외적인 환경은 그것의 어떤 disciplinary objective, disciplinary는 규율도 되고 뭐 분야도 되죠. 여기서는 어떤 규율적인 대상, 예를 들어서 뭐 제도적 법이나 제도적 장비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있는 환경은
mental institution, 정신적인 제도가 된다. 그 제도는 뭐뭐하다라고 했어요. environment가 멘탈이 된다는 얘기를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믿고 있는 믿음이 달성합니다. 어떤 이 지위를 달성하냐면은 객관적 지위를 뭐 할 때 그 믿음이 사회적으로 공유될 때, 여기서 사회적으로 공유된다라는 말이 이 글에서는 environment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즉 다시 말해서 비록 우리가 훈련을 받아 hard knows, 뭐 시험 볼 때는 몰랐겠죠. 인감이 없는 뭐 의료 rationalist, 뭐 합리주의자로 또는 뭐뭐뭐로 했을 때 비록 그렇지만 연구가 보여주는 건 우리의 결정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양한 제도적 관행에. 그럼 여기서 제도적 관행도 external environment를 얘기하는구나. 빨리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바로 그런 practice는 뭘 포함하느냐 하고 쫙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뭐 단순 나열로 예시가 나온 겁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미 다 설명이 돼 있어요. 됐나요? 그 뭐라고요? 환경이 내적 과정인 주관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주관적 그 경험도 외부 환경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티가 난다는 얘기죠. 외적으로 상호간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빈칸이 뭐 있냐면은 환경, 이런 이제 제도적인 법률 같은 걸 가진 환경이 정신적인 제도가 되는데 그것은 뭐냐 했습니다. 1번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과 해결책에 영향을 주는. 2번 advocate은 옹호하는 것이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옹호하는 역할을 한다. 독립적인 의사결정 얘기 아니죠. 3번 여기서 동사를 쓰였죠. 사회적인 경험을 놓는다. 인지 시스템 안에 사회적 경험을 그러니까 뭐 환경을 그 다음에 인지 시스템에 놓는다. 머릿속에 놓는다. 이거는 이제 너무 상상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인지 시스템은 어디 나옵니까? 어디 있었죠? 네, 여기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커그니티브 시스템은 둘이 커플로 맺어졌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다음에 매력적인 오답 중에는 사실 5번도 좀 고민할 만한데 선택률은 남네요. 촉진시켜요. 우리의 주관적인 것에 대한 주관성에 대한 개념을 구조를 촉진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관성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 생각을 더 잘 되게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이거는 너무 주관성에만 들어가 있죠. 정답은 1번이죠. 환경이 우리의 주관성에 영향을 주고 그런 얘기를 이걸 찾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했죠. 자, 그 다음에요. 34번 오답률 3위 21%밖에 안 되네요. 21%면은 웬만한 모의고사에서는 거의 오답률 1위죠. 어떠한 시도 음악적 행동을 하는 모범 보이려는 인지 같은 거를 그것도 일반적 방법으로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with regard to 뭐뭐와 관련해서죠. 어떤 인지의 모델과 관련해서 어떤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의문의 내용이 뭐냐면 누구의 인지를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내려가서요. 확실히 음악의 그 인지라는 거는 vary 다 달라요. 엄청나게 리스너마다 다 다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닝이 다 다르니까. 실제로 많은 부분 음악 교육의 많은 부분이 be devoted to 어디에 이제 전념하고 있냐면은 바로 listening process 듣기 과정을 풍족하게 하는 쪽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while manifest 비록 이게 사실이지만 내가 여기서 걱정하는 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측면 perception의 기본적인 측면인데 그게 뭐냐면 자 삽입구문 들어갔죠. 내가 믿기에 비교적 consistent 일정한 리스너 사이 일정한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 사람의 필자의 생각은 뭐냐면 리스너들은 다 거기서 거기다 비슷하다 이겁니다. 위에서처럼 베리하다 이런 쪽이 아니고요. 다음 예를 들어서 보여주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find a beat 박자를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포크송 이런 데서도. 근데 이것이 뭐를 말하지 않냐면은 완전한 유니포미티 중요하더라죠. 획일적인 거 다 똑같은 거 균일성
이런 점에서 완전한 유니포머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유니포머티를 부정한 게 아니고 완전한 유니포머티는 없고 뭐 디스어그리먼트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지만 나는 믿는다. 네, 빈칸은 컨시스턴트, 유니폼 사람들은 결국 다 비슷한 점이 있다. 이거를 찾아내라는 그런 지문이었죠. 오답률이 꽤 골고루 흩어져 있는데요. 1번 우리의 어떤 몰두 바로 이러한 차이를 좁히려는 몰두가 나타나고 있다. 차이를 좁혀가는 그런 어떤 전념이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믿는다. 아니고요.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사하다 이겁니다. 좁혀가는 과정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근본적인 음악적 행동들이 발전해왔다 커뮤니티 안에서. 근본적이라기보다는 공통적인이 더 어울리죠. 3번 다양한 인지들 이게 풍요롭게 한다. 음악 공유 경험 다양한이 아니죠. 베리가 아니죠. 4번 공통성 우리 사이에 그것이 훨씬 더 outweigh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누구보다 더 중요하다.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무게감 있다. 정답은 4번이어야 됩니다. 5번은 반대로 됐죠. uniformity라기보다는 diversity 둘이 거꾸로 가야겠죠. 카운트 중요한 단어고요. 카운트 여기서는 중요하다는 뜻이죠. 모르면 안 되고요. 자, 36번 여기 오답률 1위네요. 정답률 23%밖에 안 돼요. 지금은 나중에 바뀔 수도 있지만요. 한번 볼까요? 산불은 자연적 현상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의도적으로 set fire는 불을 지르는 거죠. manage the landscape 풍경 관리를 위해 조경 관리를 위해서 불을 지르는 것은 어버리지라 수백만 년 동안 토착민들 오스트레일리아 토착민들이 해왔던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보시면 그러나 태우는 패턴 누가? 스탁맨 문제 풀 때는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스탁맨은 소치는 목동을 말해요. 이 사람들이 도입했다. 이것은 예전의 레지 밑에 있죠. 예전의 양식하고는 달랐다고 그랬어요. 조건이 허락하면은 불을 지르는데 겨울을 위해서 동물 데리고 나가려고 이것은 clear 완전히 싹 밀어버립니다. 그 초목을 그리고 새로운 식물의 성장을 자극을 했대요. 2번 비록 풀이 첫 번째 종류의 식물들이었어요. 이미 타버린 지역을 리컬러 다시 점령에 들어가는 비록 그렇지만 곧 여기 되게 중요한 표현 나오죠. succeed가 송트레스였어. 여기서 성공하다가 떠올랐다면 당신은 3등급 이하고요. succeed가 성공하다 말고 연속하다 계승하다가 떠올랐다면 1, 2등급 자격이 있고요. 수동태로 be succeeded by가 한 번에 읽혔다면 여러분은 95점 이상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succeed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승하다 연속하다가 있고요. 수동태로 쓰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거를 계승했으니까 매끄럽게 읽으면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났다지. 됐나요? 사실 많이 쓰이는 게 be followed by가 그 다음에 이런 말을 많이 쓰이죠. 이제 더 많은 나무 식물들, 그 다음에 shrub, 관목이라는 게 뒤를 따랐다. 그 다음에 이때 about은 거의 유일한 전략, 바로 그러한 재성장을 막는 유일한 전략은 그냥 더 태우는 거예요. 2번 어린 싹들이 준비된 식량원이에요. 그들의 동물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런 불 지르는 것이 또한 강화시켰어. 관목의 성장을. 원래는 컨트롤하려고 의도했던 건데 컨트롤은커녕 더 자랐대. 자, 이제 연결고리들이 보이시나요? 문제 풀 때 급하게 읽어서 놓쳤다 해도 이제는 보이셔야 됩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스탁맨. 됐죠? 또 하나는 여기서 예전의 방식과 스탁맨은 달랐다고 했는데 예전의 방식이 바로 이 어버리지널 피플들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 다음 새로운 식물이 성장한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싹이 나오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마지막으로 여기서 불 지르는 게
뭐라고 그러지 옛날에 화적 같은 걸 한 게 이 실업을 오히려 강화시켰다. 그러면은 실업 얘기가 쭉 여기로 이어지는 게 좋죠. 그러니까 풀 먼저 들어간 다음에 관목이 생겼다. 네, 관목의 성장 얘기를 계속 소재로 있는 게 좀 더 어울리죠. 그래서 정답은 오랜만에 1번이었어요. 여러분 ACB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수능이든 평가원 모의고사는 여러 번 있었죠. 예, 오답이 어마무시한데요. 근거는 다 설명드렸습니다. 37번으로 가시면은 오답률 6이고요. 26%밖에 안 되네요. 수많은 인적 자원 관리 프랙티스 관행들이 있어요. 그 관행들은 필요한데요. 뭐하기 위해서? 조직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1번 그들의 역할은, 여기서 그들은 일단 사람이거든요. 도와주고 뭐 자문해주고 팀에게 충고해. 어떻게 접근해야 돼, 학습에 접근할지에 대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돼요. 크로스 트레이닝 피어를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인적 자원 개발 전문가들은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학습을 어떻게 촉진시킬까 등등을. B번 보시면은 예를 들어 뭐 수행 평가라든가 보상 시스템 같은 것들이 결국은 이제 학습을 촉진시키는데 장기적인 수행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의 공유를 해주는 것들인데 등등등 이런 것들이 특히나 중요하고요. 게다가 인적 자원 어떤 개발 기능은 바뀌었단 말입니다. 뭐로 바뀌냐면은 계속적인 학습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자, 4번 보시면은 학습 조직에서 모든 인플로이가 책임을 떠맡아요. 지식을 전달하는. 자,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쭉 가서 insufficient,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어떤 이제 뭐 트레이닝 필요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인적 자원 개발 전문가들은 learning facilitator, 학습을 촉진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침착하게 보시니까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들은 바로 C번에 있는 어디였죠? 네, 선생님의 표시에는 development professionals를 가리키죠. 됐나요? 여기도 있긴 한데 여기도 프로페셔널 있는데 이거는 이미 그들이 언급이 된 다음에 그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찾으려면 여기는 아니죠. 그 나머지는 이제 B의 위치인데요. B는 잘 보세요. 수많은 인적 자원 관리 관행들이 있다 필요한. 그 중에 첫 번째를 예를 들어서 뭐 업무 평가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 게다가 하고 나오는 얘기. 네, 예를 들어와 게다가가 바로 이 관행들에 대한 예시를 들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B가 먼저 언급이 되고요. 사실 B에서 C로 연결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계속적인 학습? 여기 계속 학습이란 말에 딱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연결을 시켰다면 참 잘하신 거고요. 아니라 해도 지금 이 방법으로 풀어낼 수가 있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어야 되고요. 네, 오답에 보시면 4번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뭐 설명을 다 해드린 것 같고요. 38번 보시면은 요거는 정답률이 51%인데 사실 이번 모의고사 좀 어려워서 그렇지 보통 모의고사였으면 이 정도도 쉬운 건 아니었는데,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nevertheless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 문장을 안 넣고 읽어볼게요. 커다란 매력, 세금을 근거를 두는, 어디에? 이제 측정된 배출, 그러니까 배출한 만큼 세금을 낸다는 게 위에 나오는 건데, 그거의 제 매력은 뭐냐면 그 폴루터, 오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취하는 조치들, 뭐 하기 위해서? 세금의 liability, 그 책무를 줄이기 위해서. 그게 또한 배출을 줄이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데요. 이용 가능한 기술. 모니터링, 감시하는 그 어떤 컨센트럴 플로우, 어떤 특정한 물질의 웨이스트, 당연히 이제 오염 물질이겠죠. 이것이 발달했다.
잘 보세요. 오염을 줄이는 조치를 취했는데 좋은 거죠. 근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 어쨌든 긍정적인 걸로 볼 수 있죠. 이 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완전 찐 역적으로 내용이 연결됩니까? 여기서 한번 의심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계속적인 배출 측정이라는 게 costly,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쭉 가서 많은 오염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disincentive, 인센티브가 하고자 하는 동기라면 그거를 꺾어버리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인 걸 얘기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감시 기술은 발전하고 있다라는 게 어울리죠.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9번. 네. 오답률 22%. 아니, 정답률 22%죠. 오답률 5이고요. 이 문제를 여러분이 풀었다면 4번 아니면 5번일 수밖에 없어요. 딱 퍼센트 보면 알겠지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3번도 오답률이 21%니까 뭐 적진 않았는데요. 이거는 사실 4, 5번 싸움이에요. 자, 볼게요. 아주 흥미로운 트레이드 오프, 뭐 밸런스의 뜻인데 뭐 그러니까 상대적인 중요성, 주제의 그리고 스타일의 그 밸런스가 있는데 매우 representational paintings. representation은 우리가 보통 외우는 게 표현이잖아요. 표현 묘사잖아요. 사실 예술에서는 전문용어로 구상주의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문제 풀 때 아나요? 하여튼 여기서는 희곡이든 스토리든 어떤 이런 그림이든 여기서는 초점이라는 게 주제에 맞춰져 있어요. 일상생활을 닮아 있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즐거움의 느낌, 불확실의 느낌 같은 게 그 보는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작품에 대한 결론으로 이게 일단 representational painting이 그 다음에 표현주의 작품에서는 새로운 새로운이죠. 새로운 어떤 스타일의 디바이스가 작용을 하는데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주제에 약간 어긋나는 그래서 디스쿼트 굉장히 불편한 느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 둘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죠. 따라서 어떤 작품이 덜 읽혀 즉 쉽게 해석이 안 되는 경우에 departure 여기서 이런 단어 또 잘 찾으셔야 됩니다. departure from conventional forms 이 departure는 이탈 벗어나는 거예요. 아주 관습적인 형태로부터 벗어나는 게 그림을 보는 사람이나 리더에게 뭘 상기시키냐면은 미학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 전체 에피소드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미학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그랬고요. 자, 그다음 5번. 스위치 between A and B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실용적인 태도. 그것과 미학적 태도를 왔다 갔다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밸런스를 위해서. 그렇다면 4번, 5번 중에 고민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박스를 읽었군요. 자, 이러한 적극적인 어떤 참여는 제공합니다. 근거를 제공해요. 깊이인데요. 그것이 미학적 처리에 대한 또는 어떤 작품의 의미에 대한 성찰 같은 거. 그러면 적극적인 참여를 얘기한 내용이 구체적인 게 있었나요? 그거는 이제 금방은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층적으로 아마 고민하셨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학이란 말이 나오고 여기도 미학이란 말이 나오고 마지막 줄에 미학이란 말이 나오는데 마지막 문장은 이 위에서 말했던 그 실용적인 everyday life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 실용적인 것과 아래쪽에서 말하는 미학적인 것의 균형을 말하는 결론이죠. 둘 다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런 어쨌든 에스thetic이 언급이 됐습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그러면 3번에 있나요? 2번에 있나요? 2번 보시면은 즐거움의 느낌이 뭐 결론 내리다. 근데 이 부분은 에스thetic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말한 everyday life에 관한 얘기죠. 3번은 그래서 안 되겠죠? 4번을 좁혀서 보면은 표현주의 작품에서는 뭔가 조화가 주제와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편한 분위기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불편한 분위기가 생겨 자,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는 이걸 적극적인 참여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네, 그럼 이제 4번에서 박스로 가보겠습니다.
전통적인 형태에서 벗어나는 거는 결국 뭘 요구하냐면은 미학적인 태도를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전체를 감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체를 감상하기 미학적 태도를 가지는 걸 액티브 인발먼트라고 해도 연결 좀 되고요. 그걸 통해서 미학적 처리를 한다. 여기서 미학적인 얘기가 처음 언급이 되긴 하는데 5번이 제일 어울리죠. 마지막 문장과의 관계는 별로 없고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요. 요양문. 네, 요양문도 어떨 때는 수년에 들어가죠. 정답이 높진 않았는데요. 여러분이 문제풀이 많이 해본 친구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집에서도 그렇고 평가 문제도 그렇고 1번이 답인 적이 매우 많아요. 그러나 매우 많은 거지 1번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위급 사태의 먼지가 가라앉은 다음에 그러니까 위급이 다 지나간 다음에 어떤 경향이냐면 투부정사 경향급이죠. 어떤 이제 famine 굶주림을 줄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경제 강화를 통해서. 그렇겠죠? 그 다음 잠재적인 기여 더 커다란 경제적 성공의 잠재적 기여는 만약 거기에 취약 집단까지 포함을 한다면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하면은 바로 아까 말한 굶주림을 없애는 것과 같은 공헌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와 동시에 중요한 것은 뭘 인지하는 거냐면 노메라우 아무리 빠르게 성장한다 해도 국가들인데 어떤 국가들이냐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계를 드라이브 from 어디로부터 얻는 거예요? 불확실한 공급원에서 얻는 만약 그런 경제 체제라면은 희망할 수 없죠. 기근을 예방한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보츠와나, 케냐, 짐바브웨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나라의 빠른 경제 성장은 at best 이런 게 또 중요하죠. at best는 기껏해요. 그들의 성공의 작은 부분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진짜 성취한 거, 이 나라들이 성취한 거는 어디에 있냐면 제공한 겁니다. 직접적인 대중의 그 서포트를 바로 사람들에게 위기시 됐습니까? 당장 먹을 거 주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였죠. 자, 비록 경제 성장은 패민을 디미니시 줄이는데 뭐 했다? 뭐 도움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지만 직접적인 어프로치가 사실은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도와줄 때 말이죠. 무슨 역할을 했다 이건데요. 네, 2번이죠. 프로덕티브나 프루트풀이 똑같이 결실을 맺는 뭔가 결과를 가져오는 인데 복잡한 역할은 아니죠. 본문에서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내놓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크리티컬이 가장 어울리는 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문 41, 2번인데요. 보시면은 42번이 오답률 11위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를 뭐로 이해하냐면은 확인하는 것, 평가하는 것, 증거, 어떤 의사결정을 가이드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윤리적 생각이라는 거는 확인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또 평가하는 거예요. 일반적 얘기죠. 이런 형태의 윤리는 distinct from 뭐뭐하는 별개의 것으로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essential, 필수적입니다. 학생들이 생각을 하는 건데 윤리적인 문제들을 통한 생각을 하는 게 그걸 배우는 게 중요해요. 뭐라기보다는 prescribe, 역시 외우셔야 되는 단어죠. 미리 규정된 윤리적인 코드를 따르는 것 그것보다는 critical, ethical issue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다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인지를 권장할 필요가 있는데요. 비록 윤리적이 된다는 것이 정의가 돼요. 뭘로? in accordance with 뭐에 맞추는 거야? 원칙, 행동 원칙에 맞추는 그것도 코렉터로 간주되는 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의가 되어지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바로 이런 원칙들은 vary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르고 사람 그 내부에서도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내부 within personal individual에서 vary한다는 얘기가 밑에 좀 자세히 나오는데 뭐 다른 시간대 뭐 어제와 오늘 달라지는 경우에
이렇게 똑같은 사람도 different choice를 하는 경우 이런 얘기 설명이 나오고요. 그러므로 윤리적인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또 윤리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해하는 거. 개별적 요소들을 이해하는 거. 그 개별적 요소가 자신의 행동 코드를 영향을 주는 거. 이런 걸 다 다른 걸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이해하는 얘기죠. 됐나요? D번을 잠깐 보면은 개인들의 관점이라는 거는 맥락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환경에 있을 때 이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봐서는 그게 맥락이죠. 그 다음 어떻게 이것들이 이런 요소들이 코인사이드 모르면 안 되는 이걸 모르면은 고3 준비가 안 된 거죠? 뭡니까? 서로 일치하다 또는 우연히 일치하다. 됐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요소들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코드, 행동 규범, 또 의사결정, 를 드라이브, 유도하고 또 의사결정이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인지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41번의 정답이 뭐였냐면 3번이었죠. 윤리적인 생각은 개인의 생각을 통해 걸어가는 것처럼 다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낱말의 정답은 바로 알파벳 2번 5번이었습니다. 뭐 당연히 다르다가 나와야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 different 하다는 얘기랑 비슷한 말이 나와야겠죠. 오답이 4번이 되게 많았는데요. 아까 디펜던트는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4년 6월 모의평가, 고3 모의평가 오답률 높은 지문에 대해서 정답의 이유, 또 지문의 대략적인 분석 다 해드렸고요. 뭐 사실 좀 깊이 있게 더 보실 지문들도 많아요. 중간중간에 몇 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표현들도 꼭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모의고사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